석탄 화력 폐지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동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하동구는 물론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실질적인 생활 경제권을 공유하는 사천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졌습니다. 개장 이후 4천 케이블카는 흑자에도 이용객 감소와 노후화 우려가 남았고 하동 케이블카는 지속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역 랜드마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기획 보도로 짚어봅니다. 1999년 선정된 진주 8경이 27년 만에 재정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명소 재선정을 넘어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실질적 활용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경남 유기동물 7,800여 마리 중 새 가족을 만난 건 30%대에 불과합니다. 시설 확충과 함께 유기 자체를 막을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합니다. 한직의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합장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생리장애 우려까지 2주의 핫 이슈들을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발전소 소재지만 지원하도록 했던 정부안이 수정되면서 실질적 생활권인 사천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노동자 고용 안정과 시행령 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경남의 주요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해온 삼천포 화력발전소. 이미 1, 2호기가 영구 폐쇄된 데 이어 오는 2031년까지 나머지 3호기에서 6호기도 순차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소 종사자와 협력업체를 합쳐 최대 2천여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상 소재지는 고성이지만 근무자 대다수가 삼천포에 터전을 잡고 있어 사천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장이 거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 화력 폐지 특별법. 당초 소재지만 지원하려던 정부안과 달리 서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대안에 반영돼 노동자 생활권인 인접지역, 그러니까 사천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당초 이 법이 논의될 때 고성 지역만 혜택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인접지역인 삼천포까지 포함이 돼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발전소 폐지에 따른 산업 전환과 노동자 고용 보호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폐지 지역에 지원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 전환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해 현장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근거도 담았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 등 도내 다른 석탄화력 폐쇄 지역 대응에도 물꼬가 트인 겁니다. 법안 통과로 한숨은 돌렸지만 현장에서는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발전소 폐지 이후 일자리 보장과 신규 대체 발전 사업 유치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은 발전소가 사라져도 일자리는 남는 것이어야 합니다. 석탄 발전소가 폐지되면 남동 발전도 어렵지만 석탄 지급하는 협력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석탄 폐지 지역에 신규 발전 산업이 꼭 필요합니다. 사천시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인접 지역 범위를 명확히 규정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법안 통과 이후에 실질적인 시행령에 대한 종합 대응책도 필요합니다.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원 문제는 이 법만으로서는 다 완성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지방정부, 시, 도, 또 지역 여러 가지 단체, 상공인들과도 협의를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서부 경남 지역 경제와 노동자를 지켜낼 시작점이 될 석탄 화력 폐지 특별법. 이제는 실질적인 고용 보장과 지역 상생 방안을 시행령에 담아낼 수 있도록 지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지역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며 너도나도 케이블카를 조성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십억 원대 적자에 시달리는 곳이 태반입니다. 우후죽순 생겨나 희소성이 사라진 데다 관광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며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탓인데요. 서부 경남의 사정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지역 케이블카 운영 현황부터 살펴봅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행정의 대대적인 성과로 치켜세울 만큼 케이블카 사업은 한때 지역 경제를 살릴 보증수표처럼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사천의 경우 개장 한 해인 지난 2018년 이용객이 90만 명에 육박하며 1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개장 후 2년 후인 2020년 4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해 위기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24년부터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해 같은 해 시설 조성 비용 약 590억 원을 모두 회수했고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려수 해상 국립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을 가졌다는 케이블카라는 게 가장 큰.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연도하고 그전 연도하고 관광객 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보면 아마 케이블카가 설치하고 사천에 관광 오시는 이용객들 수는 확실히 늘었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다시 관람객 40만 명 선이 무너지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용객 규모였던 30만 명대로 뒷걸음질 친 것. 운영 주체인 공단 스스로도 앞으로 흑자 폭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 상황입니다. 소모품 교체 등 연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시설 유지 보수비만 한 해 3억 원가량에 이릅니다. 여기에 내구 연한에 맞춘 시설 전면 교체비가 해마다 순차적으로 발생할 예정이어서 연간 5억 원 안팎의 수익폭을 감안하면 지금의 흑자 구조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암만 해도 좀 관광객이 이용자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고 이 시설 자체가 자꾸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해 바로 이 교체하려고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나마 공공이 운영하며 지자체 차원의 보수와 재투자 계획이 있는 사천의 사정은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민간 자본 수백억 원이 투입된 인근 하동 케이블카의 사정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개장 초기 기대했던 연간 100만 명 방문객 유치는커녕 해마다 수십억 원대의 누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만 명 안팎에 머무는 이용 규모로는 시설 투자 회수는 고사하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금융이자와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 상태로 가자라면 20년, 30년이 돼도 투자비에 대한 회수는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죠. PF를 일으켜가지고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금융권 대출하고 원금,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나가는 과정 중에 이제 손실이 많이 생겨요. 서부 경남을 대표하는 두 케이블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 달리 속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용객 감소와 노후화라는 이중고 앞에서 안심할 수 없는 처지. 점점 무거워지는 수익 감소의 그늘 속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1999년에 선정됐던 진주 팔경이 27년 만에 새롭게 정비됩니다. 그동안 지역에 다양한 명소가 생겨나면서 변화된 풍경을 반영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열린 시민설명회에서는 단순한 명소 재선정을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김순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촉성로와 의암바위, 망진산 봉수대 등 진주의 호국 정신을 상징하는 명소부터 피봉산의 봄과 진양호 노을까지 지난 1999년 선정된 진주 팔경은 지금까지 진주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얼굴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한 세대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진주의 지형과 명소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와 진주문화사랑 모임은 본격적인 팔경 정비에 나섰습니다. 한 세대가 흘렀거든요. 그리고 진주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바뀌었고 새로운 명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보면 팔경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진주시는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21일 관련 설명회를 열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시민과 전문가들은 새로운 명소가 많아진 만큼 분야별 팔경을 지정하자는 등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냥 팔경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적인 게 아니라 좋은 거리 8곳, 아니면 좋은 경관이 좋은 건물 8곳, 아니면 역사성이나 이런 게 있는 8곳, 이렇게 각 다양성을 어느 정도 좀 지락할 수 있는. 특히 단순한 장소 재선정에 그치지 않고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활용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말씀하신 것처럼 경으로 지정되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 경을 활용해서 우리가 관광 사업화를 시켜서 이게 어떤 하루 진주 오면 봄에는 이 방향으로 돌고 여름에는 또 저 방향으로 돌고 막 이런 느낌으로 해서 관광 체험화 그리고 활성화까지 시켜서 진주시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쯤 새로운 진주 팔경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27년 만에 다시 그려지는 진주 팔경. 진주의 멋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을 넘어 지역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경상구립대 미래차 앵커 사업단이 경남 미래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산학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1일 진행된 포럼에는 경남도와 경남TP, 경상국립대를 비롯한 미래차 앵커 참여대학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동 R&D와 인재 양성, 기업 지원 등 지역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진주시와 선천군이 21일 제3차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2018년부터 이어온 상생발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시군은 이날 업무 협약을 통해 모바일 건강관리 플랫폼인 워크온앱과 연계한 지역교류 걷기 챌린지, 진주산청 농특산물 온라인 상생기획전 등 두 가지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대응,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승격 추진 등 두 지역의 현안 사업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진주시가 21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2026 진주국제청소년 창의성 개발 캠프 개회식을 열고 5박 6일간의 캠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캠프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과 지속가능한 지식 네트워크 구축으로 진주를 글로벌 청소년 창의 교육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캠프에는 해외 7개국 9개 유네스코 창의도시 학생과 지역 대학생 등 19명이 참가하며 이들은 5박 6일간 진주를 주제로 한 영상 콘텐츠 제작, 공예 및 민속예술 체험, 지역 명소 방문 등을 이어갑니다. 지난해 경남 유기동물 10마리 중 3마리만 보호자를 만나 보호소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유기동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포화 상태인 보호소엔 오늘도 새로운 유기동물이 등록됐습니다. 이지민 기자입니다. 사람 손짓 한 번에 쪼르르 달려오는 강아지 한 마리. 지난 13일 구조돼 진주시 유기동물 보호소에 맡겨진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275번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면 275번의 생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열흘간의 법정 공고 기간 임시보호가 끝나면 언제든 안락사 명단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동물이 이제 입양이 되지 않는 것이 약간 문제라고 들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에 관심을 갖고 입양이 돼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좀 행복을 찾았으면. 현재 진주시 유기동물 보호소 내 유기견은 모두 230여 마리. 적정 수용 규모인 150마리를 이미 훌쩍 넘었지만 보호소로 들어오는 유기견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면 입양률은 저조합니다. 실제 지난해 경남 지역 유기동물 7,800여 마리 중 새 가족을 만나는 경우는 30%대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보호소에서 기약 없이 갇혀 있거나 끝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제 양옆으로 유기동물들이 가득합니다. 보호소의 공간은 한정적인데 구조로 들어오는 동물들에 비해 입양되는 비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단 지자체에선 유기동물 임시보호를 위해 시설 수용 규모라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진주시의 경우 판문동 일원에 기존 보호소 건물 면적 대비 5배 더 큰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특히 동물보호센터로 유기동물 보호소 입양 업무를 전담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입양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말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선은 입양하는 우리 유기견들 입양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또한 이 유기견의 보호센터는 지금 또 따로 이 지편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이원화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다만 유기행위 자체를 막지 못한다면
시설 확충은 임시 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정부가 시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제 단속을 강화하고 지원책을 통해 입양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SCS 이지민입니다. 진주에서 지난 13일부터 펼쳐진 제66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펜싱 선수권 대회 겸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회가 21일 막을 내린 가운데 생활체육 펜싱인들의 대회가 축제 열기를 이어갑니다. 경상남도 펜싱협회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2026 생활체육 전국 펜싱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펜싱 대회로 플레레와 에페, 사부르 등 3개 종목에 487개 클럽팀이 참여합니다. 사천시가 지역 혁신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2027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21일 국회의원과 도의원 연석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공유, 국도비 건의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천호 국회의원과 김규헌 최가편 도의원이 참석했으며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최우선 현안으로 건의했습니다. 산청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개소 2년 만에 물량으로는 465톤, 금액으로는 약 25억 5,400만 원치의 식재료를 공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급 식재료 중 약 29%가 산청산 식재료로 집계돼 지역 농업인의 판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급식을 넘어선 공공급식 전반으로의 외연 확장, 수요처 맞춤형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등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남해군이 군정 목표인 삶이 꽃피는 정원의 섬 남해 실현을 위한 기본 설계 용역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용역비는 지역의 정원 자원을 조사 분석하고 권역별 조성 방향과 단계별 실행 계획을 담는 밑그림을 그리는 데 쓰입니다. 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과 중장기 투자 계획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동군이 이달 24일부터 영화 관람료 1인당 3,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하동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경남도민뿐만 아니라 도내 숙박시설을 이용한 타시도 관광객도 포함됩니다. 경남도민은 하동영화관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타시도 관광객은 숙박시설 이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관람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양군이 12개월 이상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위해선 대상 아동이 함양군 주민이어야 하며 친권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 모바일 함양사랑 상품권으로 50만 원이 지급되고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소식에 보다 쉽게 다가가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화제가 된 3가지 뉴스를 키워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조합장 인사비리 의혹. 진주의 한 조합장이 직원에게 일반직 환직을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직원은 조합장이 과거에도 이 같은 금품 요구를 여러 차례 해왔다는 내부 뒷말이 무성하다며 경찰에 포괄적인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해당 조합장은 농담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철저한 진위 파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해갈된 가뭄, 농작물 습해 우려.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로 서부 경남 지역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며 극심했던 가뭄은 다소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오랜 가뭄으로 메말랐던 토양과 작물이 갑자기 많은 물을 흡수하면서 습해나 탄저병 등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농가들의 세심한 작물 관리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공공기관 사수 총력전.
진주시가 다가오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우주항공 연계기관 유치와 함께 기존 혁신도시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발전 공기업 재편에 맞춰 통합본사 진주 유치전에 뛰어드는 한편 LH 기능 분리 및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시는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인 진주 혁신도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확장 중인데요. 따라서 이번 주말 서부 경남엔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될 수 있겠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주말 기온은 최저 24도에서 시작해 최고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비구름이 지나는 곳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사천과 함양은 오전에, 산청은 종일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함양은 오후 들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과 함양 23도, 남해 2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 진주와 하동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 광주 지역엔 비구름대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분포,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3도 분포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하늘도 오전엔 구름 많다, 오후엔 맑겠고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시각은 오후 5시 56분, 간조시각은 오전 9시 28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절기 처서가 지난 뒤에도 더위는 꺾이지 않고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 최고 34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공기 중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인 타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